클레어는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벤치 하나를 골라 앉았다. 한 임산부가 그녀에게 미소 짓고는 살짝 움직여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클레어가 알기로 진이라는 여자인데 지금 악기를 조율하며 무곡을 준비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남편이었다. 키라도 거기 있었다. 식탁 주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따금 숟가락으로 먹을 것을 떠서는 마치 새 모이를 주듯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다. 클레어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신탁에 앉은 젊은 여인들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그들처럼 살 수 있었건만. 클레어는 포크를 쥔 옹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노파의 손, 약초 치료사는 그녀에게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내면은 그녀는 여전히 젊은 여인이었다. 거래를 거부하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이나르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를 놓아 양을 돌보고 스튜를 요리해 먹고 저녁이면 불 옆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들을 찾을 수는 없었겠지. 지금처럼 활발한 젊은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없겠지. 그래, 또 기회가 주어진데도 똑같이 거래를 할 것이다. 클레어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접시를 돌려주고 파이 한 조각을 먹으며 활기찬 소년들이 앉아 있는 식탁을 건너다 보았다. 아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자 아들이 잠깐 곁눈질을 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먹거리가 가득한 접시와 친구의 장황한 농담에 관심을 돌렸다. 사춘기의 게이브는 키가 크고 홀쭉했다. 그때 게이브가 팔꿈치로 음료수 잔을 건드려 떨어뜨리고 말았다. 게이브가 허겁지겁 냅킨으로 쏟은 음료를 닦는데 다른 아이들이 놀려대며 웃었다. 게이브는 예전의 그녀처럼 곱슬머리였다. 두 눈은 놀랍도록 투명했다. 조너스도 그렇고 그의 아내 키라도 마찬가지였다. 게이브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 특별한 눈을 신기해했던 기억도 났다. 당시의 기억은 아주 느린 속도로 돌아왔지만 기억마다 고통이 따랐다. 아이를 낳는 동안 얼굴을 옥죄던 가면의 느낌. 그녀는 그 기억이 돌아왔을 때 몸서리를 쳤다. 게이브를 처음 끌어안고 저 투명한 눈을 보았을 때의 기억. 그때를 떠올렸을 때 클레어는 상실감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꿈 생각도 났다. 아기를 감춰두었던 꿈. 꿈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서랍에 툭 숨겨두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그때를 생각하자 그 꿈이 의미했던 슬픔에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클레어가 정말로 운 건 다음 기억이 돌아왔을 때였다. 아이가 씩 웃으며 통통한 손을 꼼지락거려 그녀를 가리키던 기억. 그때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했다. 클레어. 게이브가 높은 아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바이바이까지. 아들을 찾기 위해 맺은 거리를 후회하지는 않았다. 다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슬플 뿐이었다. 게이브에게 어울리는 건강하고 생기 있는 젊은 엄마 대신 죽음을 기다리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말다니. 7년 전 거래 마스터가 두 사람 모두에게 강한 끔찍한 장난인 셈이다. 밤이 되자 하늘은 어두워지고 음악은 더 강렬해졌다. 이제 곧 젊은이들의 시간이 될 것이다. 춤과 연애를 위한 시간. 클레어는 게이브가 자리에서 일어나 디아드라라는 예쁜 주근깨 소녀에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다. 게이브는 멋쩍은 표정으로 식탁 청소를 돕고 있던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디아드라는 살짝 수줍은 듯 했지만 그래도 보란듯이 줄무늬 치마를 펄럭이며 걸었다. 여자들은 접시를 챙기고 아기들을 불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키라도 아이들과 함께였다. 에노벨리 엄마는 에노벨리는 엄마 품에 안겨 반쯤 잠들었지만 매튜는 여전히 주변을 뛰어다녔다. 마침내 조너스가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다. 피곤에 지친 2살배기 아기가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는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함께 소지품을 챙겨 작별 인사를 하고 천막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조너스가 매튜를 어깨에 태웠다. 이윽고 부부는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만 남았다. 그 앞으로 달이 휘영청했다. 조너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클레어는 어린, 어린 시절의 조너스를 똑똑히 기억했다. 당시 조너스는 아버지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그런데도 아기를 구해냈다. 그때 아기는 바지런하고 호기심이 많고 활기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뭐라고 했더라? 적응부진, 그래. 바로 그 단어였다. 조너스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미래를 희생하고 아기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가 지금도 게이브 걱정을 할까? 게이브가 만들려고 하는 배와 그 배를 강에 띄웠을 때 맞닥뜨리게 될 위험에 대해 우려할까? 오두막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엉덩이가 뻐근해서 한참을 주무른 다음에야 걸을 수 있었다. 마침내 클레어는 달빛을 받으며 가벼운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탈날이 얼마나 남은 걸까? 게이브는 결국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클레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지금껏 꼭꼭 숨겨두었던 이야기,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을 것이다. 물론 조너스한테. 그러면 그녀가 죽고 아들이 충분히 이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적당한 기회를 골라 대신 얘기를 전해줄 것이다. 거래 마스터? 조너스는 당혹스럽다. 그는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다. 조너스는 도서관 뒤쪽 마당 한적한 벤치에 클레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 클레어는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열흘 뒤 조너, 조너스에게 접근해 단둘이 할 말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조너스는 어느 습한 날 늦은 아침에 그녀를 이곳으로 안내해 벤치의 습기를 꼼꼼히 닦아낸 다음 그녀가 편히 앉도록 도와주었다. 클레어는 어떻게 시작할지 난감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뗐다. 당신의 소년 시절을 알아요. 조너스가 미소 지었다. 그때에도 이곳에 계셨는 줄 몰랐습니다. 그보다 최근에 마을에 오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엔 음, 대여섯 해 전쯤이었는데 하지만 종종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아니, 당신 말이 옳아요. 이곳에 온 지 7년이 채 안 되니까. 내가 아는 건 훨씬 이전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공동체에 살았을 때죠. 조너스가 클레어를 좀 더 자세히 살폈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워서. 당연히 그땐 제가 어렸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곳을 떠나왔죠. 그래도 노인동에서 꽤 많은 시간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곳에 계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리스 할머니? 예, 맞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클레어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요. 너무 힘들었다. 믿기도 힘든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클레어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주물렀다. 손이 욱신거렸다. 이따금 통증은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클레어가 목을 가다듬었다. 이제 목소리도 늙은이 목소리였다. 힘도 없고 미적거리기만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좀 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어떻게든 그가 이해하도록 해야 했다. 내 의식은 당신보다 3년 빨랐어요. 의식? 12세 배정식. 하지만 클레어가 한 손에 들었다. 쉿, 그냥 들어봐요. 조나스는 입을 다물었다. 당혹스러운 표정. 12살에 배정을 받았어요. 출산모였죠. 실망스럽긴 했지만 우수한 성적은 못 되었으니까. 조너스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클레어로서는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얼마 후 준비가 되었을 때 출산동으로 옮겨갔어요. 마을 주변은 하루 일과로 분주했다. 여자들은 공동 밭에서 잡초를 뻗으며 수다를 떨었고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강아지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년동에서 아이들이 무리지어 나오더니 오솔길을 따라 달리며 서로 웃고 장난을 쳤다. 게이브는 지금 보이지 않았다. 훨씬 이른 시간에 강가의 빈터를 건너가 지금쯤 혼자 있을 것이다. 작고 기이한 배의 마지막 판자들을 연결하면서 조너스와 클레어가 함께 앉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광경들이 아스라했다. 그녀는 얘기를 하고 그는 경청했다. 이따금 조너스가 끼어들어 공손히 질문하기도 했다. 한양 얘기인데요. 언제 복용을 중지하신 거죠? 그가 물었다. 저도 끊었습니다.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 차이는 느끼셨나요? 다른 사람들과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하지만 전 그 전에 벌써 여러 면에서 달랐답니다.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어가 하는 얘기를 조금씩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만은 여전했다. 성긴 머리, 굽은 어깨, 옹이진 손.
물론 그녀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